오늘 살펴볼 기업은 바이오플러스라는 기업인데 요즘 막 미용의료 섹터나 아니면 화장품 섹터들이 올해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그 섹터 내에서 몇 안 되는 아직 남은 저평가 종목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가져와 봤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 이 회사는 히알루론산, 저희 그 화장품 원료로 많이 보는 용어잖아요. 화장품에 막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화장품 많은데 이 히알루론산 기반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를 제품에 적용한 의료기기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뭐 품목이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유착 방지제, 뭐 관절 조직 수복용 생체 재료, 방광염 치료제 이렇게 뭐 4개를 주로 얘네가 만들어서 파는데 이름이 너무 어렵고 요 밑에 3개는 그냥 의료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맨 위에 거는 여기 적응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러예요, 필러. 띠 성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필러 뭐 코에도 맞고 턱에도 맞고 이렇게 피부 탱탱하게 하려고 맞는 건데 그 필러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사업이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업부가 바이오 뷰티 부분은 이 필러 만드는 사업부, 그 다음에 바이오 메디컬 디바이스 부분은 아까 말한 그 의료용품들 만드는 사업부고, 뭐 요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수술을 하면은 그 조직이 뭐 수술을 끝내면 아무는 과정에서 뭐 다른 옆에 있는 조직이랑 이렇게 막 붙고 유착하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얘네가 만드는 약품을 통해서 유착되지 않게 이렇게 유착 방지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뭐 관절 뭐 수술을 할 때 무슨 세척 용액을 이렇게 관절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관절을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뭐 그런 물질들까지 다 씻겨내려 가지고 되게 이렇게 뭐 뻑뻑거리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관절을 좀 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윤활유 역할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관절 조직 수복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방광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크게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다음에 3번째가 또 이제 바이오 코스메틱 부분. 이 히알루론산 이용을 해가지고 고기능성 화장품인 보닉스라는 제품을 만드는 사업부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3개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1번 필러 만드는 사업부랑 이 기능성 화장품 만드는 사업부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필러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의료용 제품들, 그다음에 이거는 보닉스라는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필러가 뭐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얘네 제품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저희는 그 의료업계에 종사를 안 하니까 그런 걸 알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공신력 있는 데서 낸 자료를 한번 참고하면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포춘지에서 글로벌 필러 주요 업체를 이제 나라별로 경쟁력 있는 업체를 딱 정리를 한 건데 이 한국에서는 이 바이오플러스를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예 기술력이 없거나 뭐 그런 사짜 회사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매출이 지금 한 70% 정도는 필러에서 나오고 의료용 디바이스에서 뭐 한 10%, 기타 화장품 쪽에서 뭐 한 1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장세가 꽤 괜찮아요. 지금 21년에서 22년으로 갈 때 필러는 40%, 의료용품은 80%, 화장품 쪽은 110%가 성장을 했어요. 22년에서 23년에 갈 때도 필러는 12%, 의료용품 50%, 화장품 쪽 70%, 굉장히 지금 고성장 중이에요. 완전히 성장 초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는 대부분 필러 매출 주를 이루고 있는 회사고, 이걸 보시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고성장 중이고, 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40% 이상에 찍히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은 지금 회사 매출 규모가 700억이 좀 안 되니까 규모가 작아서 지금 이익이 적지,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이 회사의 경쟁력이잖아요. 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매출을 늘리면,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면 이익이 확 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회사가 내용의 질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연초까지 그 이유가 2023년도 하반기부터 매출이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25%까지 떨어졌어요. 뭔가 이 회사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이제 들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의구심 때문에 주가도 지금 굉장히 하락을 했던 상황이고요. 이 회사를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는 높은 영업이익률이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지금 20년도부터 한 4개년 연속으로 4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의료기기 섹터에 잘 나가는 회사들이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죠. 매출이 확장되면 이 높은 영업이익률로 인해 영업이익이 한 번에 확 뛸 수 있는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한 12 정도의 위치를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확 늘면 늘수록 이 밸류에이션은 빠르게 레이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지금 작년 4분기, 1분기가 이렇게 쇼크가 났는데 보면은 1분기는 심지어 역성장했어요. 전년 대비 20% 매출도 깎였고 영업이익률은 반토막 났어요. 왜 깎였는데 1분기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이제 소량으로 취급하던 제품들을 줄이고 이 사업 구조를 좀 개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매출 하락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믿어도 되나? 진짜 영업구조 개편 때문에 발생한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래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잠깐 영업이익률이 훼손됐다. 이거를 기회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밸류에이션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화장품 섹터랑 의료기기 섹터 포워드 PER 기준으로 섹터 퍼가 25에서 28 정도 되거든요. 바이오플러스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12,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24년에 성장을 못한다, 전년만큼만 돈을 번다 라고 가정하면 그래도 PER 13 정도고 올해 1분기 역성장했잖아. 2, 3, 4분기라고 역성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잖아 라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전년 대비 30% 마이너스 성장을 가정해도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러나 굉장히 밸류에이션은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섹터 내에서. 1분기는 비록 역성장했지만 만약에 2, 3,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올해 기존 컨센대로 성장을 한다면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회복을 한다면 이게 그럼 PER 13에 이거를 놔둘까요? 과연 시장이?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뽑아내는 기업인데 이걸 과연 시장이 계속 PER 12 수준으로 놔둘까?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히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하반기랑 내년에 성장 모멘텀이 좀 몰려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 필러 제품이 메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필러 제품의 캐파를 보면은 21년, 22년, 23년 지금 240만, 540만 늘렸다가 23년에 310만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효율화를 위한 구조 조정을 로 인해서 캐파가 이제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어떤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음성에 신공장을 구축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장은 최신 자동화 설비를 장착한 신공장이래요. 이게 10월에 완공이 되고 내년 1분기부터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에는 1,50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필러를 연간 4천만 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은 생산 능력이 310만이었잖아요. 근데 이거의 10배 정도 되는 이제 필러 생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부분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빠그러진 게 영업구조 개편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신공장이랑 맞물리는 게 신공장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 설비를 장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 설비를 갖춘 음성 공장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보다는 소품종 대량 생산 구조가 훨씬 이 설비를 이용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 구조를 개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성의 구축 중인 신공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한 3천억대 초반 정도 되는데 그런 회사에서 이 공장 짓는데 1,500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웬만한 성장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으면은 쉽사리 하기 쉽지 않은 규모의 이제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회사는 필러 시장 성장을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이제 내년 1분기부터 가동이 되고 본업인 필러는 지금 23년에 브라질 시장이 이제 미용 시장에서는 크다 그랬잖아요. 브라질 시장에 현지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식약처 판매 승인도 획득을 해서 이제 뭐 영업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25년에는 중국에도 지금 이 필러 등급을 허가하려고 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영업망을 강화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화장품 저희가 아까 화장품 쪽 사업이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지금 더 기대가 되는 게 중국에서 이미 이거는 의료기기 2등급 허가를 획득을 해서 영업 중에 있어요. 그리고 중국 생산시설도 캐파가 지금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 이 히알루론산 고기능성 화장품이 지금 K 화장품 테마에 뭔가 편승을 해서
정말 화장품 쪽 매출이 늘어난다면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코스메틱 사업부의 분기 매출액 비중을 보면은 지금 이것도 작년 말에 급 성장을 했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 뭔가 이게 지금 하반기에 매출이 좀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그래서 하반기 매출 지키는 거를 지켜보면서 이게 진짜 화장품이 중국에서 먹히겠다 안 먹히겠다 좀 판단하면서 이거를 뭐 진입을 하냐 마냐 결정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모멘텀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주가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도 낮지만 이 하방을 좀 막아주는 그런 이벤트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일단 이 6월 10일에 회사에서 자사주 취득을 한 50억 정도 하겠다고 공시를 냈더라고요. 과거에도 저점 부근에서 계속 자사주 취득을 했었는데 기존에 이미 3번 정도 했었고 올해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주가 하방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이벤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전환상환 우선주를 이 회사가 또 22년에 발행한 게 있는데 한 200억 정도 발행을 했어요. 이것도 최저 전환 가격이 6,500원 수준이에요. 근데 이미 지금 주가는 24년 지금 시점에 6,500원 이하거든요. 우리는 200억을 투자한 이 투자자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지금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방을 막아주는 요소인 것 같고, 요거는 그냥 간단히 좀 한번 살펴를 본 건데, 일단 이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다. 지금 섹터 퍼 대비 50% 수준이다. 그 다음에 음성의 신공장이 구축되면서 캐파가 확 늘어나는 것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기존 필러의 매출 성장, 고기능성 화장품 보닉스에서의 중국 성장 기대. 이런 성장 모멘텀이 신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내년 상반기에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사주 매입과 투자자 평단보다 낮은 현 주가, 이 정도가 좀 약간의 심리적인 이제 하방이라고 좀 생각할 부분이다. 이게 그러니까 올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요, 주가가? 올해 고점 대비요. 이게 지금 1분기인데 올해 초 가격대가 한 7,000원 정도였으니까 7,000원에서 4,000원까지 한 40% 정도 빠졌다가 지금 다시 6,200원 정도 수준으로 회복을 한 상황이네요. 이때 이 1분기 역성장에 대한 그 이벤트 때문에 단기로 한 30%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이게 이제 주가에 묻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종목이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매력적인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일단 현재 처한 상황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매력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적어주셨는데 하나씩 보면 1번 높은 영업이익률은 높았던 영업이익률이죠. 그렇죠. 음성공장은 자동화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겠죠. 그게 잘 돌아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 실현 가능성을 이제 의심을 계속 이제 받는 거죠. 맞아요. 저희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섹터 퍼 대비해서 낮은 건 맞지만 섹터 퍼가 코스피, 코스닥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성장 산업에 어울리지 않는 영업이익 역성장을 넘어서 매출 역성장을 그쵸. 했단 말이죠. 매출은 갖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싸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들은 여기서 각자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회사가 말한 대로 정말 사업 구조 개편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개 분기만 이렇게 역성장이 난 거냐, 아니면은 뭔가 이제 영업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역성장이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을 이제 각자 좀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3번은 그렇다 치고요. 그 4번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이랑 시비투자자 평단보다 낮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대규모 손실 보는 일은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시비투자자들 정말 유능한 분들이겠지만 이 기업에 몰빵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물론. 포트폴리오에 있는 여러 투자 대상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추정컨대 이거 비중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심리적으로 안정성을 좀 제고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방이 막혔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 오늘 말씀 주신 것도 이거를 매수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제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수많은 종목 중에 하나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한번 이런 회사가 있다 소개 정도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